네, 안녕하세요. 토막토막 경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청년 부채와 관련해서 좋은 내용이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요즘 코인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들어서 청년들의 코인 투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코인 외에도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6개 주요 증권사의 신규 주식 계좌 723만 개를 살펴보니까요. 절반 이상이 2030 세대, 그러니까 청년 세대의 계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 공여 잔액이라고 하는데요.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한 규모를 이제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게 청년 세대에 있어서는 작년에 무려 5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건 주식이고요. 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이 위험자산 투자에도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썸에 따르면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요. 암호화폐 투자자의 32.9%가 20대, 29.1%가 30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암호화폐는 절반 이상이 60% 가까이가 2030 세대였다. 청년들은 왜 위험자산 투자에 나섰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소득을 늘리고 싶어도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산시장에 뛰어들어서 위험자산을 통해서 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8만 3천 명이 감소한 376만 3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3월에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감소세가 계속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은 거의 9%, 아마 일반 실업률이 한 6% 정도 될 텐데 이것보다 청년 실업률이 훨씬 높고요.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무려 25.1%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인 걸로 파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서 소득을 늘릴 방안이 없다 보니까 청년층들이 주식이라든지 코인과 같은 소량의 자본으로도 어떤 큰 자산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위험자산 시장으로 뛰어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의 부채만 늘어나고 있을까요? 작년 9월 기준으로요. 새로 빚을 낸 사람들 중에서 30대 이하 비중이 58.4%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새로 빚낸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채 금액 기준으로도 30대 이하의 비중이 55.3%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리는 사람도 많았고 빌린 금액도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문제냐면요.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부채를 늘리는 분위기 속에서 청년층만 늘어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령대별 부채 증감 추이를 살펴보니까요. 40대, 50대, 60대는 모두 최근 몇 년 동안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30대 이하의 청년층들만이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취업이 안 돼서 일자리가 없는데 빚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채의 질이 나빠지겠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나타내는 LTI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20대 이하가 23.8% 증가했고요. 30대가 23.9%. 거의 20대와 30대에는 소득 대비해서 부채가 20% 정도 이렇게 막 늘어났다. 그런데 40대는 13.3%였고요. 50대는 6.0%, 60대 이상은 마이너스 3.2%로 나타나서요. 다른 연령대에서는 그렇게 부채 증가의 폭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감소했는데 청년층에 있어서는 소득에 비해서 부채가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청년들은 빌린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청년층 대출 금액이 한 409조 원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주택담보대출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173조 원이 여기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이 또 88조 원으로 나갔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청년층 대출액의 64% 정도가 주택 관련 대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어떤 부족한 소득, 그다음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부채를 동원하기도 했고요. 주거 안정을 위해서 또 상당한 부채를 동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자산 취득의 어떤 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가격 급등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주거 안정과 자산 격차 줄이기에 나섰다. 그리고 그 결과 대규모 부채 증가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도요. 30대 이하의 부동산 매매가 37%로요. 40대의 27%, 50대의 18%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영끌이라고들 하죠. 가진 여력을 모두 총동원해서 부동산에 올인하는 그런 식의 주택 구매가 부채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청년 부채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카드론 대출이라고 있는데요. 이 카드론은 1금융에 비해서 대출 금리가 상당히 셉니다.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20대의 카드론 잔액은요. 전년 대비 19% 증가한 1조 1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리볼빙 서비스 이용 증가율도 6.8%로 연령층 중에서 20대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뭐냐면 고리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그나마도 상환의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이 나쁜 금융 관행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층이다 보니까 금융권 거래 실적도 작고 해서 사실 이런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금융권의 거래 이력을 조작해서 대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로 대출 금액의 무려 30%를 가져가는 이른바 자급 대출이라고 하는 문제 있는 금융 관행도 지금 확산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할부 구입한 뒤에 현금화하는 내구재 대출, 휴대폰 소액 결제로 상품권이라든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다음에 현금화하는 소위 소액 결제 깡으로 불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금융 거래들도 청년층 부채의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층의 부채 증가가 꼭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층들이 이렇게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부채를 사용하는 것은 일자리 등 소득을 늘릴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소득을 늘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당국자들이 청년층들의 어떤 부채 상황이 악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을 늘리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이런 열망을 창업이라든지 혹은 거시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또 청년들의 어떤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유익하셨는지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